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여러분들 팩트를 딱 먼저 말씀드리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절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지금 혹시라도 뭐 내가 130만 원대 물려 있다. 뭐 거의 고점 근처에 물려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요. 절대 걱정할 필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올해요. 신고가 한 번 더 달성할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일단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은 주봉이나 월봉 사실 놓고 보면 차트만 딱 놓고 보면요. 무서워요. 자,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내재 가치라든지 네거티브나 이런 부분들 모르면요. 그냥 차트만 딱 놓고 보면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변동성도 크고요. 다만 중요한 부분들은요. 추세 자체가 지금 깨지지가 않고 눌림이 나와도 반등에 대한 부분들의 기술적인 부분들에 수급이 계속해서 몰려주고 있다라는 것은요. 여전히 단기 모멘텀이 강하게 살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또 방산 쪽은 이미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 민간청으로 이번에 넘겼죠. 정부에서 민간청으로 넘기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메인을 맡았어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기존 방산 플러스 우주항공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이 올해는 빗발치기 또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정말로 눌리면 진짜 땡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눌리면요. 자, 지금 6개월선 부근대 이탈 안 하고 1년선 이탈 안 하고 있죠. 자, 이 부근대 오면요. 무조건 저는 매수 관점이 맞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정밀 분석 리포트 자료 미리 받아보신 저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도 제 매수가 라인대가 거의 이쯤이었죠. 여기서 미리 매수를 진행을 여기서 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고 아마 못 잡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못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다시 한 번 더 리포트에 나와 있는 매수가 라인들 꼭 체크를 하시고요. 혹시라도 아직 이 퀀트 정밀 분석 리포트 자료 못 받으신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따가 제가 한 번 더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때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슈 체크하게 되면요. 자, 보세요. 첫 3조 축포 쓰고 있다. 자, 숫자 굉장히 잘 나옵니다. 돈 잘 벌고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우주항공이라는 모멘텀도 붙어요. 이미 방사는 굉장히 잘 돼요. 유럽 쪽, 노르웨이 쪽 이미 가성비 모델로 많이 인지도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노르웨이 장거리 쪽 500km까지도 이미 유도탄에 대한 부분들 하나 에어로가 거의 유력한 후보군에 또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 영업이익이 3조 사상 최대라고 하죠. 근데 저는 이 3조 올해도 갈아치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리포트 자료에도 전부 다 넣어놓긴 했는데 오늘 제가 핵심적인 이야기 해드릴 내용들은 뭐냐. 자, 유럽 재무장 사이클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결국 이 수주 뉴스에서 인도 쪽에 대한 속도, 그러니까 매출 속도죠. 이 장비를 얼마나 빠르게 인도를 하냐. 그 속도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상방산 쪽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수주 잔고가 40조 원 가까이가 됩니다. 결국 바닥을 만들었죠. 자, 로이터 보도 기준으로도 놓고 봤을 때도요. 노르웨이 쪽에 대한 부분들의 천무 계약이 16대입니다, 지금. 그리고 유럽 쪽에 대한 부분들의 레퍼런스를 지금 붙여주고 있어요. 결국 추가 국가 확장에 대한 부분들의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 일회성 비용, 자회사 영향, 이 부분들이 지금 마진을 흔들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게 인도믹스랑 동시에 확인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의 반론이 남아있긴 하지만 저는 이게 단기 우려감으로 형성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지 오히려 훼손을 시킨다? 만약에 훼손시킨다 하게 되면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요. 유럽 수준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분기 이익도 오히려 흔들렸다? 라고 볼 수는 있겠죠. 다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요. 2025년 영업이익이 3조입니다. 2026년에도 과연 반복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4분기 같은 변동성이 더 커질까? 라는 부분들의 핵심적인 키워드로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저는 전자에 더 무게를
둘 것 같아요. 자, 빅피처는 뭐냐? 유럽의 재무장이에요. 재무장 사이클이 지금 돌아왔습니다. 자, 유럽 쪽은 지금 방위비를 계속해서 증액을 하고 있죠. 나토에서 지금 재무장을 가속화를 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생각보다 빨리 끝날 줄 알았죠. 근데 장기화되고 있어요. 지금 중동에 대한 리스크, 불확실성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계속 불확실성 유지되고 있죠. 자, 언제 어디서 전쟁이 촉발될지 몰라요. 결국 유럽은 방위비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증액시킬 거예요. 그러면 결국 장비에 대한 조달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의 백로그는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 입장에서는 수혜 구간에 진입을 할 수밖에 없고 장기 조달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백로그 확대 공식 언급을 또 진행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단순히 2025년 매출의 끝이냐? 아니죠. 오히려 플러스 알파, 알파, 알파가 더 크게 붙는 레버리지 구조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 흐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요, 지금 뭐가 있냐? 인도 속도로 번역을 해볼 수가 있겠죠. 납기 속도입니다. 결국 납기 속도가 경쟁력이 될 거예요. 2월 2일 로이터에서 노르웨이가 천무 16대를 포함을 해서요, 계약을 9.22억 달러로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납기와 혹한 적응성이 선택 이유로 거론을 했죠. 자, 결국 중요한 부분들은 납기와 현지 운영 조건이 가격보다 우선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납기를 얼마나 빠르게 시켜주냐라는 부분들인데 우리나라의 방산업체들의 가장 큰 경쟁력이 뭡니까? 가성비도 가성비지만 자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산 기업들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 면도 챙길 수가 있고요. 납기 속도 면도 챙길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르웨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폴란드 그리고 기타 나토 유럽 국가들의 다방면에 추가 국가 확대가 올해 내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러분들 AI 퀀트 정밀 분석 리포트 자료에서요. 스마트머니 유입 전수가 무려 96%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96%란 점수는요. 수급 주체별의 실시간 매집 현황과 AI 판독 결과 상세, 모멘텀, AI 퀀트 기반, 그리고 최종 투자 시나리오 총 4개의 근거가 합해져서 96%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SK 하이닉스가요. 94%대에서 바닥에서 급등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가요. 92%에서 급등이 들어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요. 96.5%에서 급등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요. 지금 주가 굉장히 높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96%입니다. 말 다 했죠.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재료, 모멘텀, 어떤 공시가 있다라는 거야.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리테일 투자자들이 수급을 계속 실시간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리도.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미 받아보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건데 아직 AI 퀀트 정밀 분석 리포트 자료 못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 010-8367-9751로요. 간단하게 세 글자 차프로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단 구독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조건 하나도 없습니다. 구독 하나 해주시면요. 제가 조건 없이 전부 다 PDF 파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 점 여러분들 참고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숫자를 이제 우리가 봐야겠죠. 자, 실적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딱 알 수가 있어요. 2025년 매출 26조, 영업이익이 얼마입니까? 3조입니다. 4분기 매출만 보세요. 8조 3천억이에요. 영업이익이 7,500억입니다. 영업이익률이 9%, 4분기만 무려 OPM이 9%입니다. 연간으로 놓고 보면요. 11%가 상승을 했어요. 자, 그 말은 즉슨
전체적인 OPM이 전부 다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이미 확인이 됐고요. 2025년 이후에 이미 수주잔고도 30조 원 가까이 쌓이고 있습니다. 수주잔고가 쌓이고 있다는 것은 일감이 쌓이고 있다는 건데, 이 일감은 결국 뭘로 됩니까? 실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OPM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2025년 이후 2026년, 27년에 대한 숫자, 실적으로 프리미엄이 부여가 된다라는 거죠. 자, 결국 돈이 나오는 곳은 어디냐? 지상방산이 지금 가장 큰 캐시카우예요. 수주장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의 40조 가까이죠. 37조 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식당 예약 대기표처럼요. 이미 줄이 서 있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37조가. 그래서 폴란드의 K9, 천무, 이 인도가 그 줄을 매출로 바꾸는 구간에 들어왔고요. 반론이라고 하게 되면은 방사는 충당금으로 흔들린다 이건데 4분기에 솔직히 충당금이 550억 원 그리고 이연 운반비가 400억 원 이런 일회성 비용들이 사실상 있기는 했는데요. OPM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9%의 하락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일회성 비용일 뿐입니다. 장기 비용이 아니죠. 사실 운반비는 어쩔 수 없이 빠지는 일회성 비용이에요. 운반비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요. 그만큼 인도량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충당금도 많이 나온다는 것은요. 그만큼 인도량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만 딱 놓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거 끝났다. 매수 못한다. 말도 안 되는 그냥 손절하는 거예요. 손해 보고. 근데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당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해드리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여전히 차트만 보면은 수익 볼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요새 그게 잘 안 맞는 분들 진짜 많으실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는요, 수급이랑 그리고 자금에 대한 흐름을 지금은 같이 안 보면요, 결국에는 매매 타이밍이 계속 엇박자를 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AI 퀀트 정밀 분석 리포트는요, 제가 직접 분석한 데이터베이스랑 AI를 직접 결합을 해서요, 수급 데이터와 자금 흐름, 그리고 그에 따른 패턴을 한 번에 같이 돌려가지고 결과를 뽑아놓은 리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스마트머니 유입 전수라고 딱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기에 숫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96%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건 말 그대로 큰 돈이 현재 들어오는 구간을요, 점수로 먼저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벌써 산출 결과값이 몇 퍼센트예요? 96%가 찍히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이미 큰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요. 막바지에 달했다라는 겁니다. 언제 급등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요, 여러분들 옛날처럼 자꾸 차트도 차트인데 차트만 보고 수익을 본다. 이런 시장 이제는 먹히지 않아요. 지금과 같은 시대에서는요. 옛날처럼 아날로그식 매매, 차트만 분석하는 매매 이제 먹히는 시장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계속 차트에 대한 설명보다는 대부분 여러분들한테 펀더멘탈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 성장성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도 그 시대를 따라서 매매도 바꿔야 됩니다. 팩트는 이걸 보고 안 보고의 차이가 엄청 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번 사이클의 최종 목표가 단기 정고점의 목표가 눌림목 발생 시 최종 매수가, 손절가 다 들어가 있어요. AI 컨트롤 분석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가격이고요. 그냥 뭐 판독 결과 상세부터요. 수급 주체별에 대한 매집 현황부터 근거 분석, 최대 최소 목표 수익, 단계별 목표가, 그리고 투자 시나리오, 실전 투자 전략까지 그냥 빠지는 거 없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로 여기에 제가 직접 대응 시나리오까지 같이 이 리포트 안에다가 자세히
써놨기 때문에 아직 혹시라도 자료를 못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영상 아래 보이시는 제 개인 연락처 010-8367-9751로요. 간단하게 차프로라고 세 글자 문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쯤은 꼭 눌러주세요. 저 여러분들 진짜 수익 볼 수 있게 매번 노력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결심 맺을 수 있게 정말 노력 많이 해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퀄리티 있는 영상, 퀄리티 있는 리포트로 수익으로 보답을 드리기 위해서 진짜 노력 많이 하니까 이 자료도 그만큼 진짜 정성 많이 들어가 있고요. 아마 보시면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보신 분들은 진짜 놀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제가 마무리가 되는 대로 핸드폰으로 문자 들어오는 거 다 체크해서요. 한 분도 빠짐없이 조건 없이 다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8367-9751로 차프로라고 세 글자만 문자를 빠르게 남겨주시면요. 제가 체크를 통해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 바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체크 포인트는 딱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2026년 1분기에는 뭘 보면 되냐? 폴란드, 인도 믹스랑 일회성 비용, 정상화가 같이 보이냐? 이걸 첫 번째로 보면 되고요. 반대로 비용이 만약에 반복이 되면요. 3조 체력의 반복성이 아니라 결국에는 변동성이 그 프레임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유럽의 추가 수주겠죠. 자, 노르웨이의 레퍼런스가 지금 쌓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다음 국가를 확보를 할 수 있냐. 그러면서 가격보다 납기, 현지 운영 조건에서 어떤 식의 조건이 갈릴 가능성이 큰지 이게 가장 큰 핵심 트리거 역할이 되겠죠. 다만 중요한 것은 가성비 면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이 레퍼런스 기반이 다음 국가 확보는 문제가 전혀 없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상방 시나리오가 너무나도 우세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에 대한 근거도 사실 이게 또 가장 크기도 합니다. 펀트 정밀 분석에서 이 유입 전수가 지금 96% 나온다라는 거, 이게 저에게 지금 가장 큰 근거를 좀 주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 점수가 정말 잘 안 나오는 점수입니다, 여러분들. 80%가 잘 안 나와요. 생각보다 잘 안 나오는 점수인데 96%가 나온다는 게 흔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 이번 사이클의 최종 목표까지 도달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체크하시고요. 눌림목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물량을 모아가야 되는 구간대 매수가 꼭 체크를 하시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손절가도 일단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손절가도 한 번쯤은 체크를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되겠죠. 단계별 매수 전략과 투자 시나리오 포함. 이게 여러분들이 더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중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 AI 퀀트 정밀 분석 리포트 자료 못 받으신 저희 구독자분들 010-8367-9751로요. 차프로 세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리포트 PDF 파일 제가 바로 보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리포트 3페이지를 넘기시면요. 히든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꼭 체크하셔야 돼요. 히든주는 여러분들 98%의 유입 점수 제가 하나 찾아놨습니다. 그것도 넣어놨으니까 이것까지 꼭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결론으로 넘어가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자, 증권사들의 목표가를 보세요. 한국투자증권이 1월 28일 날 180만 원 목표가를 냈었고요. 유진투자증권이 2월 10일 165만 원대를 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주가의 기준으로 딱 놓고 봅시다. 124만 원 구간대, 뭐 125만 원 이 구간대예요. 자, 그러면 지금 근사치도 와 있지가 않습니다. 계리율 자체가 30%, 40% 가까이가 또 여전히 상승 여력이 크게 남아 있다라는 소리가 되죠. 자, 그러면 지금 2025년도 순이익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2조 1,417억 원 반복 전제로 개시를 했을 때는요. 지금 PER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가격은 이 정도 나와야 돼요. 116만 원에서 145만 원대가 현재 가장 적당한 가격입니다.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격이 지금 120만 원대죠. 사실
저평가나 마찬가지예요. 실제적으로 놓고 보면요. 벌어들이는 금액 대비 가격이 싸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리스크적인 부분들은 그냥 눈으로 한번 쭉 체크만 하시고요. 이 체크 포인트 두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계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자세한 자료들은 제가 이 AI 퀀트 정밀 분석 리포트 자료 안에다가 전부 빼곡히 넣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